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지혜의 문을 두드립니다. 안방으로 찾아가는 명사들의 명강초대 굿클래스. 오늘의 명화극장. 전쟁의 승패를 가를 엄청난 작전을 계획한 장군. 불가능해 보이는 작전에 두려워하는 병사가 그를 찾아오는데. 장군님, 도대체 왜 그런 불가능한 계획을 세우신 겁니까? 자네 지금 두려운 건가? 두렵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죠. 저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장군. 우리는 이 전쟁에서 이기기 위해 힘차게 싸우고 있어. 지휘관이 나를 못 믿겠다면 지금껏 살아남은 자네 전우를 믿게. 예, 웃었어 지금? 장군님. 너 웃었어 지금? 장군님의 말씀이 너무나 뜻깊어서 웃게 되었습니다. 가보겠습니다. 화이팅! 이겨야 돼. 오늘 이겨야 돼. 와! 네, 오늘은 특별히 우리의 굿클래스의 명배우 두 분께 연기로 부탁드려 보았습니다. 거의 소름 돋는 연기력 보셨죠? 네. 네, 메소드에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근데 진짜 왜 갑자기 우리 이유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걸 시켰는지 모르겠네요. 이유가 있나요? 그럼요. 예. 오늘의 굿클래스에 찾아오신 분의 수식어가 바로 전쟁이어서 두 분께 부탁을 좀 드렸습니다. 인터넷에 전쟁사만 검색해도 전부 이분의 영상만 뜬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최고의 전쟁사 전문가 임용한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열심히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역대로 최고로 환영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예! 박사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임용환입니다. 원래 제가 전쟁사 전문가라고 그러는데 원래 저는 처음에 신학과 다녔고 졸업하고 이제 한국사를 했는데 사실은 제 전공이 고려 말 조선 초기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조금 문무가 나눠져 있는 습관 때문에 학계에서는 전쟁을 연구를 잘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얘가 설명이 안 돼서 제가 전쟁사를 우연히 시작하게 됐는데 군사 전문가가 아니라 그러니까 역사적 관점에서 전쟁사를 보는 겁니다. 근데 어릴 때 조금 이런 거 좋아하다 보니까 어쨌건 전술 이런 것도 어떻게 하다 하게 돼서 알딸딸하게 걸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인류는 왜 전쟁을 그치지 않는가입니다. 예. 사실 모든 사람이 세상을 정의롭게 살고 싶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쟁이라는 건 누구나 말하죠. 다들 그래요. 최악의 선택이고 안 하는 게 최선이다. 그러나 항상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제가 전쟁사를 연구한다고 해서 전쟁을 찬양하거나 어디 가면 갑자기 이렇게 굉장히 무서운 분이 올 줄 알았다는 등. 근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합리적인 방법으로 그 중심으로 역사를 보고 올바른 교훈을 찾자는 거죠. 그런데 인류사태 전쟁사란 일단 어떤 시대든지 끊임없이 벌어졌고 특히 사회가 발전하고 변화할 때 많이 벌어지죠. 네. 그리고 그 모든 전쟁 속에서 뭐가 압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끔찍한 것이면서도 우리가 절대 외면해서는 안 될 너무나 많은 요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아프지 않다면 의사들이 그 사람을 연구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물론 좀 이렇게 잔인한 말 같지만 아프니까 그분을 치료하면서 의학이 발달하는 거잖아요. 전쟁이란 가장 복합적인 증세고 모든 병을 다 가지고 있어서 그 현상을 외면할 수 없고 그리고 잘 접근하면 더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전쟁사입니다. 근데 이제 첫 번째 주제로 이렇게 말은 이렇게 하는데 그럼 인간은 왜 전쟁하겠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왜 전쟁은 끊임없이 벌어질까? 신기해. 사실은 인류가 사회를 만들고 발전해 오는 과정 속에서 그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쉽게 피할 수 있는 거라면 왜 안 했겠어요? 자식 키우면 사춘기 안 지나가는 애들이 없잖아요. 다들 애가 귀여우니까 부모님들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 애는 사춘기가 없겠지. 반항기가 없겠지. 그럼 오히려 실패해요.
없는 애가 어디 있어? 없는 애가 그쵸, 다 그쵸. 있지. 그러니까 미리 그걸 알고 대비하는 게 좋은 건데 왜냐하면 사춘기라는 성장 과정에서 불균형 때문에 나는 거니까 인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류의 역사라는 건 결국 발전 역사입니다.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얘기할 때 동물하고 인간이 달라지는 큰 특징으로 이제 지능, 언어, 그러니까 문자, 손 이걸 얘기를 합니다. 이거 보통 생물학적 특징으로는 직립보행이라고 그래요. 왜 직립보행이 중요하냐면 직립보행을 하니까 누구보다 더 큰 두뇌를 얹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머리가 너무 무거우면 앞으로 되면 균형이 안 맞게 되고 요 얘기는 요즘도 틀린다는 말이 있는데 그냥 좋게 넘어가자고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죠. 예, 이렇게 한다. 그다음에 직립보행하니까 성대가 이게 열려가지고 앵무새가 사람하고 닮은 게 하나도 없는데 말을 하는 이유는 개가 두 발로 서 있기 때문에 성대가 열려서 그래요. 그래서 성대 때문에 언어를 할 수가 있어요. 예. 그리고 손이 있으니까 언어를 문자로 표현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기술, 도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동물하고 인간을 다르게 하는 것인데 그럼 이게 왜 다르냐? 동물도 지능이 있긴 하죠. 지능이 있지만 어쨌든 인간이 지능이 훨씬 빠르기 때문에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경험을 했을 때 인간이 빨리 습득하고 빨리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 또 한 가지 혼자 생각하는 게 아니라 교류를 한단 말이죠. 언어가 있으니까. 사실 동물도 이런 건 하긴 해요. 하지만 사람이 훨씬 빠르고 고차원적으로 하죠. 동물이 언어가 있지만 우리처럼 x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ax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언어는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절대 못하죠. 신기하겠다.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게 있는데 언어보다 문자가 없으면 그러니까 언어와 손이 결합한 문자가 없으면 내가 체득한 지능을 대를 이어서 줄 수가 없어요. 사실 동물들도 가만 보면 되게 똑똑하잖아요. 맞아요. 우리가 막 깜짝깜짝 놀래요. 맞아요. 근데 그게 항상 아버지가 아들한테 딸한테 전수하고 끝나요. 그러면 다시 얘가 또 배워주고 끝나요. 그래서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대를 이어 발전해 오죠. 네. 우리가 오늘날 세상이 굉장히 빠르게 바뀐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얘기는 인류가 시작할 때부터 했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주변 동물들에 비하면 항상 빠르게 변하고 안 변하는 시대 같아도 항상 뭔가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원래 변화 속에서 빠르게 성장이 되는데 이게 서로 빠르게 성장하니까 경쟁을 하게 되고 경쟁을 하다 보면 생존을 위해서 싸우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우리가 이제 전쟁이라고 얘기할 때는 개인적인 싸움이 아니라 이제 국가 간의 또는 어떤 조직된 사회 간의 대결을 전쟁이라고 하는데 가끔 원시 상태의 그 무슨 부족들, 아마존에 있는 무슨 부족들은 막 평화롭게 산다. 경쟁도 없이. 우리 현대인들은 막 전쟁하고 산다. 이거 완전히 착각입니다. 옛날에도 전쟁 다 했어요. 더 잔인하게 하죠. 그냥 잡아먹고 우와. 약한 자는 죽이고 정말 잔인하게 합니다. 오히려 이거 좀 이렇게 좀 고차원적인 방법이 없나 싸워도 어떻게 좀 다른 방법 없나는 인간이 사회라는 걸 만들고 나서 고민한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전쟁사에서 전쟁을 얘기할 때는 보통 국가, 사회라는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뭐 도시국가든 뭐 이런 큰 국가든 그럼 이 국가의 목적이라는 건 그게 기본적으로 생존이에요.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은데 네. 기본적으로는 집단의 생존입니다. 네. 그 집단의 생존을 위해서 다른 것도 참아내는 겁니다. 어디서는 계급 지배를 위해서 한다고 그래요. 뭐 가진 자들이 뭐 이렇게 가난하고 힘든 사람 뭐 지배하려고 국가를 만들었다. 우리가 가장 원시적인 사회를 보면 한 300명 사는 촌락, 무슨 저기 뉴기니 이런 촌락들 보면 예. 거기는 이제 족장도 있고 약간의 계급 분화가 만들어져요. 사유재산도 있고. 그런데 워낙 생산력이 낮으니까 300명, 500명 마을에서 전사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 10명도 안 돼요. 아이고. 그 사회에서 그 나머지 490명을 때려잡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택도 없어요. 택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집단의 안전, 자기들의 보존을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을 보존을 하고 집단을 안전시킨다는 데는 군사력만 필요한 게 아니라 경제력도 필요하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국가의 목적이 또 경제 성장인 것처럼도 돼요. 왜냐하면 어떤 마을은 전사를 5명밖에 못 내는데 누가 뭔가 새로운 농사법을 발견해가지고 갑자기 생산량이 확 늘어났어요. 2배로 늘어났으면 생산력이 2배가 나니까 일 안 하고 전업할 수 있는 사람이 더 많이 늘잖아요. 네. 그럼 갑자기
자기는 군대를 20명을 낼 수 있어요. 그래서 옆에 마을을 쳐들어가는데 대체로 이게 동족 촌락은 자기들끼리 결혼 안 하면 안 되니까 우리 유전 법칙에 의해 데려와야 되는데 이게 교육하고 아직 수준이 그게 안 되니까 가서 잡아옵니다. 근데 뉴기니가 그 약탈원이죠 보통. 근데 뉴기니 같은 데서 그런 적이 있는데 가서 막 전쟁 막 우리가 영화에서 보듯이 막 이러고 해서 뭐 때려 죽이고 가져오는 게 아니에요. 그랬다간 자기도 군사 5명밖에 없는데 5명이 가서 싸우다가 둘이 불구가 되면 다른 마을한테 또 덮칠 게 아니에요. 네. 그렇게 간단한 게 어떡하냐면 어떻게든 전사를 많이 만들어요. 그게 다 5명인데 우리는 어떻게 10명 됐어. 예. 그러면 10명 가. 창을 겨누고 서로 대치. 이거 실화 이런 사건이 진짜 있었어요. 대치를 하고 있으면 나머지 5명이 그냥 한 명씩 업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와서 왜 니들 못 지켜서 그러니까 아니 우리는 이렇게 5명 한 명씩 1대1로 하고 있었는데 쟤들이 10명이어서 5명이 와서 5명 잡아갔다. 이렇게 돼.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말이 결국은 다 10명이 15명 되고 20 되고 나중에는 이제 합병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서 이제 전쟁이 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생존이다.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경제를 성장시키는 게 국가의 목적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하다 보니까 잡아오게 되는 것이고 누구 말대로 애를 낳아서 키워서 처녀로 키우는 것보다 한 명 잡아오는 게 애를 더 빨리 낳아요. 그러니까 이제 금방 힘의 차이가 나고 힘의 차이가 나면 또 데려오게 되고 그리고 이러다 보니까 서로 경쟁하게 되면서 원래의 목적은 뭐 안전보장이라는 평화적인 것 같지만 사실 안전보장이 상대방을 먹어서 빨리 내가 커야 안전보장이 되는 구조가 되는 것이죠. 인간은 누구나 평화로운 걸 원합니다. 단 평화롭게 잘 살기를 원하죠. 최소한 남한테 잡혀는 안 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굉장히 평화적이잖아요. 그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남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성장해야 되고. 이게 인류의 딜레마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전쟁과 평화는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걸 자꾸 착각을 하는 거예요. 수메르라고 사실 수메르는 성경에도 안 나옵니다. 에덴 동산에서 에덴이 수메르에서 왔다는 말도 있고 에덴이 있었던 지역을 추정하는 뭐 설이 여러 개 있는데 가장 유력한 지역이 수메르가 있던 지역입니다. 수메르 말로 에덴이란 말이 동산이라는 설도 있어요. 이게 다 설이니까 꼭 맞는 건 아닌데 하여간 그런 설이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수메르 문명이 우리가 알고 있는 가장 오래된 문명 중에 하나인데 그 문명에 이렇게 격언에 이게 있어요. 너는 가서 적의 땅을 차지해라. 남을 착취해서 부자가 되겠다는 그런 악마의 마음에 하는 게 아니다. 그렇게 안 하면 적이 와서 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이게 참 핑계 같기도 하지만 핑계 같으면서도 사실이에요. 하니까요. 예, 근데 이게 사실이거든. 이 수메르 사람들 그림 보면 재미난 게 눈을 저렇게 크게 그려요. 그러네요. 근데 저 중동 지금 메소포타미아 지역, 이라크 지역이라 네. 그쪽 분들이 좀 이렇게 이집트나 그쪽에 그 눈에다 아이섀도우 많이 칠하고 그래서 맞아요. 예. 눈 커 보이잖아요. 눈이 크기도 했을 것 같은데 어떤 문명학자가 참 오래된 이게 몇천 년 된 건데 예. 참 그 선량한 표정. 그 인류의 처음 문명은 참 이 선량했노라 라고 하는데 그 첫째 면에 앞면에는 사람들 사는 모습을 그려놨어요. 뭐 장사도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네. 참 선하고 눈도 크고 똘망똘망합니다. 그 뒤편으로 가면 전쟁이에요. 네, 이게 보시면 그러니까 전쟁이 일단 벌어지면 얼마나 잔인한가를 잔혹해질 수밖에 없는가를 보여주는데 이게 이제 전차로 끌고 가는 건데 밑에 보면은 저렇게 쓰러져 있잖아요. 예. 사실은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군만은 일부러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밟고 다니게. 하고, 예. 예, 그래서 전쟁터에서 말들이 앞에 이렇게 쓰러지면 반드시 밟고, 그러니까 확인 사살하고 지나갑니다. 이거 꼭 치고. 한번 더 빵. 그 잔인하죠. 그리고 밑에 지금 보시면 병사가 벌거벗고 있죠. 네. 안 그래도 봤어요, 진짜. 이게 왜 그러냐면 일단 쓰러져 죽으면 내려서 바로 아, 약탈합니다. 예, 왜 물자가 부족한 그 시대니까 당시에 약탈을 하게 되는 거예요. 기했으니까. 그리고 이 선량한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지금 이게 전쟁에 져서 포로가 된 사람이죠. 예. 뒤에 몽둥이 든 사람, 이제 칼 들고 중간에 가는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다 벌거벗었죠. 네. 다 벗겨요.
여기는 지금 몽둥이로 두드려 패서 벗기는 장면. 그 선량한 사람들이 이렇게 적나라해지잖아요. 성경에도 나오지만 포로가 돼서 바빌론 유수 때 잡아간 사람은 몇 명이다. 근데 도착한 사람은 몇 명이다. 80%가 없어졌어요. 가는 중에 다 죽은 거죠. 죽었구나. 예. 근데 이렇게 끌고 가냐 안 죽겠냐고. 도망 못 치게 하려고 옷 다 벗기고. 그리고 더 무서운 게 이 상처를 보면 전부 똑같이 얼굴에 저기 선 있고 이렇게 흘러내리는 게 상처에 난 피인데 얼굴이 다 있어. 모든 사람을 보면 똑같이 여기에 상처가 하나 있고 예. 그다음에 여기 어깨 쪽에 상처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쪽에 상처가 있어요. 여기서 하는 거는 너는 포로다라는 거 흔적을 들이시. 예. 그리고 어깨에다 상처를 내는 건 무기를 못 들게 하는 거죠. 반항을 못 하게. 그다음에 여기다 상처 내는 건 도망 못 가게.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놓으면 얘들 나중에 어디다 쓰겠어요? 그렇죠. 그러네. 쓸데가 없어요. 네. 그냥 밥만 먹여줘야 돼요. 그러면 그 시대 그 사람들을 살려놓겠냐는 거예요. 그러게 밥이 귀하니까 또.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가 이게 상처가 덧난 사람들은 나중에 죽이는 게 아니라 죽는 게 아니라 죽이는 거예요. 버려서 죽이는 것이고 어떻게 건강해서 잘 아물어서 이게 상처가 돼서 정상인이 된 사람은 그나마 어떻게 뭐 노비로 하든지 살 수가 있는데 이게 쉽지가 않지 않습니까? 더운 날에. 그러니까 저렇게 잡아가도 대부분 빨리 죽거나 노동력이 뚝 떨어지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잔인해요. 잔인합니다. 더 무서운 거는 저 중간에 칼을 들고 있는 친구는 포로예요. 포로끼리 또 감시하게. 서로 감시하게 하는 거죠. 서로 감시하게. 이게 또 여러 부족이 있으니까 또 여러 집단이 있으니까 자기들끼리 싸우고. 그러니까 제가 이건 왜 말씀드리냐면 인간은 참 잔혹하다는 거죠. 이기적이고. 그러니까 같은 편이었다가도 중내산해하면 그냥 저쪽 편을 드는 애가 있고 아니면 뭐 이 동네에서 온 사람, 이 동네에서 온 사람, 지들 다 알잖아. 우리가 잡고 보니까 너는 이쪽 동네고 너는 저쪽 동네인데 너네가 그렇게 사이가 안 좋다며. 그러면 한쪽에다가 이제 칼을 쥐어줘서 둘을 영원히 이간질시키고 이게 통치에서 나온 이의제이고 디바이드 앤드 룰이라는 건데 항상 분열시킨다는 거. 그러니까 식민지로 살던 나라들이 네. 해봐 독립이 돼도 식민지 시대보다 더 잔인하게 싸우는 경우가 지금도 많이 보는데 그게 이제 식민지 시대에 서로 이렇게 편갈라서 싸우게 해놨더니 자기네를 지배하던 사람들보다 자기들끼리 더 원수가 돼가지고 저것들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 그래서 사실 약간 서구적 인식이 들어간 말이긴 하지만 제국주의 국가가 떠났더니 자기들끼리 더 많이 죽이고 바로 때려잡더라.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하게 되죠. 근데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것은 지금 제도적인 면도 있지만 예. 이런 식으로 돼서 분쟁이 분쟁을 낳고 사람들이 이간질을 하고 또 인간의 어떤 본연적인 욕망 때문에 경쟁이 전쟁을 낳고 지배가 전쟁을 낳고 지배가 내전을 낳고 그것이 또 전쟁을 낳으면서 서로 싸우게 되는 원인이 확산되니까 전쟁이 그치질 않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약해서 강한 나라한테 정복을 당했다. 전쟁을 하고 정복을 당했다. 근데 걔들이 나갔다. 없어져야 될 것 같은데 여기서 전쟁이 또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늘 같이 반복되고 그리고 그런 말 속에는 또 내가 잘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전쟁은 어떤 인간의 본연적인 욕망, 예서도 나고 착한 사람도 어떤 구조적인 환경 때문에 나고 힘이 약해서 나고 전쟁을 안 당하기 위해서 전쟁을 하게 되고 이런 논리가 끊임없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전쟁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악랄한 침략 전쟁을 하는 경우도 다들 말은 생존을 위해서 방어를 위한 전쟁이라고 하고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또 거짓말이 아닌 경우도 많아요. 왜냐하면 이해관계가 다르니까. 그러니까 제가 뭐 침략 전쟁이 옳다가 아니라 사람들은 그렇게 충분히 자기들은 그렇게 생각할 소지가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착한 사람과 착한 나라라는 사람, 평화를 사랑한다는 사람도 전쟁을 하게 되니까 인류 역사에서 전쟁이 안 끝나는 겁니다. 네. 물론 전쟁을 끝내려는 노력은 많이 있었습니다. 뭐 협약도 만들고 맞아. 왜? 우리는 이제 감상적으로 얘기할 때 누가 기관총을 만들었다. 그럼 저 나쁜 놈. 뭐 너 때문에 죽은 사람이 얼마인지 아냐. 인류 역사에서 가장 많은 인명을 죽인 게 기관총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만들 때 뭐라면 다들 피스메이커라고 그랬어요. 요즘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게임 체인저 이런 얘기 많이 나오는데 핵전쟁, 핵무기도 그렇고 기관총도 그렇고 뭐 앞으로 레이저 총도 나온다지만 뭔가 첨단 무기가 나올 때 붙는 별명이 항상 피스메이커입니다. 심지어는 그 우리 서부극에서 보는 이렇게 총 차고 다니는 거요. 이거 가장 유명한 콜트사의 리볼버 별명이 피스메이커잖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자기가 총 차고 다니면서 저게 왜 나를 지키려고 있는 것이다. 근데 참 이 논리가 맞다트리다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정말 선택할 수밖에 없는 논리들이 있어요. 너 왜 그 죄를 쌓니? 나를 지키려고. 다들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전쟁도 그렇게 되고. 그래서 인류의 전쟁은 끝나질 않고 있고 전쟁을 끝내려는 노력은 의외로 더 큰 전쟁을 유발하는 경우도 되게 많죠. 그럴 것 같습니다. 예. 그러나 어떻든 간에 우리가 인류가 전쟁을 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전쟁을 방지하고 하지 말자는 정말 수많은 노력을 했는데 이 세 가지 인간의 욕망이라는 것. 그리고 인간 사회는 평화를 위해 유지하기 위해서도 남을 정복해야 되는 이 논리가 살아있다는, 옳다가 아니라 선택으로 살아있다는 거예요. 권총을 피스메이커라고 하듯이 기관총을 핵폭탄을 피스메이커라고 하듯이 공세적 방어라고 하듯이 우리는 그렇게밖에 살아갈 수 없는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전쟁이 나고 있다. 인간의 불안전성을 해소해야 될지 뭔가 인류가 다 개조가 돼야 될지 신이 돼야 될지 모르지만 우리가 살아온 역사를 보면 인류는 한 번도 전쟁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적이 없어요. 전쟁이 옳다고 한 적도 한 번도 없어요. 네. 그러나 항상 전쟁을 수긍하며 살아왔어요. 이것이 인류사에서 전쟁이 그치지 않는 이유입니다. 네, 지금까지 인류의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더 궁금한 거 질문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박사님의 강의를 들으면서 생각이 들었는데 옛날에는 막 창, 뭐 칼 이런 걸로 싸우다가 결국엔 지금 사람을 가장 많이 죽인 건 또 기관총이라 그러시고 또 현대 사회에서는 이제 핵을 가지고만 있어도 뭔가 전쟁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됐잖아요. 그래서 뭔가 전쟁의 모양이 계속 바뀌는 것 같은데 앞으로의 그런 인류의 전쟁은 어떤 방식이나 모양으로 될지 좀 궁금해요. 지금은 이제 드론 로봇 시대로 가고 있죠. 이것도 처음에 드론이 나왔을 때 로봇이 사람을 죽인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감이 많았어요. 근데 막상 전쟁 나서 드론이 사람 폭격하고 병사들이 허무하게 죽어가니까 갑자기 또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사람이 죽을 바에는 기계를 내보내서 싸우자. 왜 사람이 기계한테 죽고 있느냐. 기계가 인간을 죽인다는 게 더욱이 AI가 나와서 기계가 자율적인 판단으로 사람을 죽인다는 게 이게 도대체 말이 되는 얘기냐. 근데 전쟁이 나고 보니까 왜 인간이 기계한테 죽어야 되냐. 그냥 기계끼리 싸우게 하자. 너무 이게 또 옳은 말 같잖아요. 그래서 똑같아요. 평화를 사랑해. 전쟁은 없어야 돼. 그런데 우리가 평화를 지키려니까 죄를 먹어야겠어. 그러니까 순식간에 바뀌어 인간은. 무섭네요. 무섭죠. 네. 어떻게 보면 핑계대기도 쉬워 그 말이. 핑계라는 정말 핑계라기보다는 이건 진짜 본질적 문제예요. 완전히. 그래서 우리가 전쟁은 그냥 악마야, 나쁜 거야 이래가지고는 전쟁을 절대 막지 못합니다. 그러네. 가장 평화로운 사람이 평화를 위해 선택하는 게 전쟁이에요. 자, 오늘은 인간이 왜 전쟁을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물론 그러니 뭐 전쟁하고 살자 이런 뜻은 아닙니다. 제가 결론도 말씀드렸지만 끝없이 전쟁을 하면서 인간은 끝없이 노력해왔고 어떻게 보면 우리는 다 장수를 원하잖아요. 네. 예. 그래서 생명을 늘리기 위해서 끝없이 노력해왔잖아요. 예. 생각해보면 굉장히 2배 이상 들었어요. 하지만 영원한 생명까지는 아직 뭐 끝도 없어 한참 멀었어요. 그러나 어쨌든 발전하면서 살아오고 있어요. 그거와 똑같은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력해야 되고 우리는 고민하고 오히려 더 정확하게 분석하고 정확하게 봐야 된다. 외면한다고 절대로 전쟁이 없어지지 않는다. 자,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전쟁이 가진 여러 가지 양상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